반갑습니다. 프리덤 경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드디어 관심을 가질 때가 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일 겁니다. 제가 2022년 말 그리고 2022년 23년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된다,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욕도 많이 먹고 또 희망을 갖는 분들한테 조금은 상처를 많이 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2015년부터 2차 전지를 얘기해서 코로나 때도 제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이 돼서야 이제 제가 22년 말부터 이제는 좀 위험합니다,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 2023년부터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수년 만에 관심을 줄 때가 왔는데요. 제가 2개월 전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때 제가 알려드렸던 게 바로 대주전자재료, SKC,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이게 제가 이때 얘기할 때는 프리미엄 동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제 동박과 관련된 시장이 중국을 압도할 만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이제 좋아질 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가 이때 말한 뒤로 주가는 현재 굉장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5만 원대를 돌파해서 6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만 원을 훌쩍 돌파해서 17만 원대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14,000원대를 훌쩍 넘어서 지금은 2만 원을 넘었다가 지금 조정 후에 다시금 상승해서 18,000원대에 있죠. 자, 그런데 왜 2차 전지를 제가 이제서야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국내 시장이 그동안 2차 전지가 안 좋았던 이유는 전체적인 전기차 산업의 어떤 부진도 있었고 중국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뒤엎으면서 아무래도 중국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차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까지 인상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테슬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의 움직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 관세를 평균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한다라고 하죠. 자,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이제 통보 예정이에요. 이번 주에 나오는데 관세 폭탄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평균이 21%고 최대 38.1%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EU가 중국 전기차 관세를 정말 주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국가를 보고 야, 이제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튀르키예가 6월 10일 날 중국 자동차에 40%의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튀르키예가 뭐 얼마나 큰 시장이길래 이런 얘기를 했느냐? 뭐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 튀르키예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이 튀르키예에다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두보에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수출 핵심 지역으로 튀르키예와 유럽을 이제 꼽았던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도 현재 튀르키예 정부도 관세를 때리면서 너네도 중국 기업들도 이거 생산하려면 우리나라에 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튀르키예도 자국 이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여기로 갖고 오게 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를 주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 튀르키예가 중국 전기차 관세를 하는 것을 가지고 광산소 카나리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광산소 카나리아가 뭐냐? 바로 이 새가 이 카나리아입니다. 예쁘게 생긴 새인데, 이 카나리아, 탄광 속의 카나리아, 광산 속의 카나리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카나리아가 산소 포화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 비중이 커지면 카나리아가 굉장히 시끄럽게 짖는다라고 합니다. 울음을 이제 내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 광산 속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이산화탄소 포화도가 커지게 되면 이 카나리아를 옆에 데리고 가서 이들이 이제 막 소리를 내면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은 정말 위험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죽었다라고 하죠. 이 튀르키예가 관세를 준 걸 가지고 광산소 카나리아라는 평가를 왜 내리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교두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런 흐름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관세도 이제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튀르키예가 중국 관세를 하는 게 우리나라한테 좋은 영향을 줄까요? 바로 작년 9월에 유럽 시장의 교두보인 튀르키예와 한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전과 전기차 등에 대해서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튀르키예는 이 현대가 전기차 생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아이오닉 등 신모델 6종을 생산하고 출시할 계기다 하라고 하죠. 실제로 튀르키예가 우리나라는 이미 그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수교를 해왔던 국가죠. 그러니까 한국이 더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전기차 생산 비중이 이 현대 공장이 30%에서 현재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튀르키예가 중국차 전기차 시장에 관세를 때리게 되면 거기서 이미 올해 초부터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중국 기업보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력했던 게 바로 삼원계 배터리죠. 근데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보다 한창 좋다라고 했던 게 바로 LFP. 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게 중국이 또 강자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가 좀 너무 비싸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걸 보시죠. 이게 리튬 선물 가격인데 이 코로나 이후에 2차 전지가 엄청나게 호황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이 리튬 가격이 현재 코로나 이전 수준 평균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 자체가 이제 내려갈 수가 있고, 공정의 효율화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 삼원계 배터리를 아주 싼 비용에, 과거에 대비해서 싼 비용에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 LFP 배터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주행거리입니다. 이 주행거리고, 이거를 해결한 게 지금 삼원계 배터리의 실리콘 음극재를 조금 비중을 높여서, 지금 현재 5%인데 이걸 15%까지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일단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현대차에서 만든 게 지금 주행 거리가 1회 충전 시에 무려 501km를 확보했다고 하고, 가격을 낮춘 보급형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리튬 인산철 LFP 전기차는 보통 주행 거리가 200에서 300km 정도까지인데 얘는 지금 500km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주행거리가 짧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이 실리콘 음극재를 넣으면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인 것뿐만 아니라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합니다. 31분에 80%까지 충전한다고 하죠. 이게 더 이제 단축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은 뭘 선택했느냐? 현대차 그룹도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한, 삼원계의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한 기아 EV3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SK 머티리얼 그룹의 포틴, 이게 자체 개발한 실리콘 음극재도 폭스바겐에 이제 공급한다라고 올해 이제 밝혔고요. 거기에 이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 여기에 뭐 이런 기업들, 당연히 고급차 기업들한테는 이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너무 비쌌지만 고급차 브랜드는 쓴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야기가 바뀌었죠. 생산 단가는 내려왔고 공정 효율화 때문에 가격은 이제 싸게 이제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저가형 자동차에도 이 삼원계 배터리를 활용한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된 이 배터리를 이제 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용 이제 공장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OCI도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공장에 척삽을 떴다라고 하죠. 이 기업들 외에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현재 성장률을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이 이 정도 위치인데 이게 앞으로 폭발적으로 몇 년 안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외에 다른 기업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가 포스코 퓨처엠, 대주전자재료, 환소케미칼, SKC, 그리고 나노신소재, 제이오 이녹스, OCI, 태경 BK, MK전자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한번 상승을 했는데, 자, 이게 바닥에서 이제 가파르게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관련주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제가 알려드렸던 기업들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만 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원계 배터리가 다시금 성장하는 거고,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가 추가돼서 성능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대부분도 이제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2차 전지 그 배터리의 기업 중에 하나가 또 후성이죠. 이 기업을 보면 야, 정말 주가가 최고가 2022년 중반부에 27,000원 가까이 갔던 게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최근에 6,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정말 2년 동안 길고 긴 하락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기업의 컨센을 보면 올해까지는 적자 지속이에요. 그 전도 유망했던 2차 전지 기업, 2020년까지는 매출액이 무려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던 기업이 적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보면 적자가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자, 또 한 가지 첨보라는 기업 보면 역시 이 기업도 2021년 말부터 주가가 고점을 35만 원을 찍었다가 얘가 어디까지 빠졌냐면 7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 기업도 지금 컨센을 보면 올해까지는 적자 지속이에요.
2021년, 22년까지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상당히 괜찮았지만 적자가 올해까지는 컸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적자가 상당히 개선돼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컨셉은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전기차 시장도 지금 테슬라도 정말 힘을 쓰고 있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 대한 할부 금리를 0%대까지 내려줄 정도로 정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시장 여름이 또 다가오면 공원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겨울에는 취약하지만 여름에는 또 전기차 시장의 판매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이 주가들이 눌렸을 때마다 좀 모아가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까지 정말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촬영 기준으로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있고 새벽에 금리 발표가 있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금리에 민감하죠. 저금리에 이제 좋고 고금리에는 안 좋기 때문에 이 FOMC에 대한 방향을 보고 당장 들어갈 것인지 조금 더 있다가 눌렸다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지언정 조금 시계열을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시장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2년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2년 만에 2차전지에 대해서 다시금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을 보고 차트와 거래량 그리고 이들의 실질적인 데이터, 실적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모아간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또 멤버십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새벽간 FOMC와 그리고 CPI 발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간으로도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함께 보시고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